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작은 글씨로 체육의 날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마침 오늘 평양에서는 이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이 북한 팀을 만나서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쉽게도 이 생중계로는 경기 장면을 보지 못하고 대신 이메일을 통해서 경기 진행 상황을 전해받거나 혹은 수일 내로 경기 영상을 담은 화면을 우리가 전해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응원단, 취재팀, 중계팀 모두 이 방북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생한 경기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커피 쿠폰이 달려있는 축구 관련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평양에서 펼쳐지는 남북 축구 대결은 2022년 11월 이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가 문제인데요. 힌트와 함께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예요. 수도는 도하. 예. 석유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자, 2022년 11월 월드컵이 펼쳐지는 이 나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응원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정답과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 또 정답과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이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매일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저희 전국 일주니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지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서울, 인천, 경기, 영남, 호남, 강원 어디든 좋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듣고 있습니다. 1분을 들어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에게.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이죠.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민관군이 합동으로 이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는데, 네. 이 연천의 민통성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 또다시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이제 오늘 또 밝힌 내용이고요. 벌써 6마리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하고 환경부가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 민통선 그 이북 구간 야생 멧돼지 출몰 서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포획 조치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또 추가로 밝힌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 총기를 활용을 해서 지금 가능한 한 다 이제 포획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군 또 이 민간 쪽에 그 엽사를 비롯해서 한 900여 명 정도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포획 또는 이제 사살 이런 이제 조치에 나설 경우에 거기 입산하셔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도 아마 추가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주민 안전 지도도 당부한다는 그런 내용을 또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총기 포획이 48시간 동안 우선 실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면서요? 네, 의외로 굉장히 넓네요. 예. 오늘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캠코가 이제 국회에 그 현황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무단점유 국유재산이 4만 475필지 그리고 면적으로는 18.62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 면적이 약 6.4배, 이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 그냥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역별로 보게 되면 전남, 경기도 쪽에 이제 무단 점유 면적이 가장 이제 컸다고 하고요. 네. 그 뒤를 뭐 강원, 경북, 전북 순으로 좀 쭉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변상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변상금 부과하더라도 버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지자체 또 이 캠코 간에 협의체도 좀 만들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조 임금 협상 소식 좀 알아봅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 협상은 잠정 타결이 됐고요. 서울 네. 지하철 노사 협상 오늘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급식 대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하고 교육당국이 어제 이제 막판 교섭을 벌였고요. 일단 기본급 1.8% 인상, 그리고 이제 교통비 4만 원을 이제 후 기본급에 하기로 했고요. 네. 근속수당 2,500원 인상, 뭐 이런 정도 내용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잠정 합의긴 한데, 그대로 지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일단 이제 높고요. 그래서 17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지금 3일 동안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1차 총파업을 지금 이제 노조 쪽에서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네.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합의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또 관측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임금 피크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없애고 또 부족한 인력을 좀 채워달라. 이것이 노조의 요구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개막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을 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이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이제 주관을 하는 제39회 대회입니다. 예. 지금 뭐 오늘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요. 이번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최다 인원이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려 8,978명이나 되는 선수단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가운데 선수는 6,02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또 전시 종목도 좀 새로운 종목들이 신설이 돼서 흥미를 좀 더하고 있는데요. 예. 뭐 카누, 트라이애슬론, 슐런, 쇼다운 같은 이제 그런 종목이 신설이 됐다 그럽니다. 예. 서울 시내 12개 구, 그다음에 7개 시도 34개 경기장에서 대회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대회 개회식하고 일부 경기 지금 KBS ETV에서 녹화 방송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다음 달부터 대형 마트에서 종이 상자를 좀 퇴출하기로 한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 반발이 좀 심해서 시행 시기가 좀 미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29일에 이제 발표를 했죠. 대형 네. 마트 4개사하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이제 맺었고,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런데 소비자 사이에서 지금 이게 특상 행정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네. 우선 대형마트를 찾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한 1-2주일치를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장바구니에 이게 다 안 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스 뭐 한 2-3개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차에 싣고 가는 경우도 많고, 네. 더군다나 이 종이 박스는 그것도 재활용인데 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이 시범 사업 시작 시기를 한 달 정도 일단 이제 연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말 네. 정도에 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 무산될 수도 있을까요? 무산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산시가 이 품질이 높은 수돗물을 확보하고 24시간이 상시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면서요? 네, 이게 전국 최초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쪽에서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이제 잡은 건데요. 정수 시설부터 시작해서 관로, 배수지, 가정 물탱크까지 이제 각 진행 과정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마스터 플랜을 이제 만든 거고요. 네. 인천시 수돗물 사태와 같은 거를 예방하겠다. 이제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주기적으로 수도관로 세척을 하겠다 그럽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단수도 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그러겠네요. 관로를 좀 이중화하고 네트워크화하고 그래서 단수를 최소화하면서 일단 세척 작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정수장에 그 막처리 공법 도입하는 그런 그 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24시간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는 관로 블록화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블록화를 해서 한 노선에 누수가 생기면 다른 관로로 또 이 수돗물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침없이 수돗물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꼼꼼하게 계획을 좀 짠 것 같습니다. 네. 예.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은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평양에서 펼쳐지는 남북 축구 대결. 오는 2022년 11월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인데요. 월드컵이 열릴 예정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도하고요. 공식적으로 아랍어를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유가 워낙 많아서 에너지 자원 부자 나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와 함께 또 응원 문자, 정답과 함께 응원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퀴즈를 정말 좋아하세요. 예. 당첨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주신 분들 가운데 사연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0님, 오늘 잘 싸워줄 겁니다. 아쉽게 TV로 보지 못하지만 태극전사 화이팅 하셨고 9192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응원도 응원이지만 승패 연연하지 않고 별탈 없이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시다고요. 1952님 둥근 축구공처럼 전 세계가 분쟁 없이 둥글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7572님 삼형제와 저까지 축구 광팬이에요. 만화님은 안 좋아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드라마를 보실까요 이분께서는. 4098님 1994년 도하의 기적이 펼쳐졌던 우리에겐 행운의 땅입니다. 또다시 도하의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이고 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5115님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정말 놀랍네요. 우리 선수들 땀 흘린 만큼 잘 해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꼭 웃으면서 기육하길 바란다고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오늘 경기 얘기하면서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전 치르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북 대표팀이 만나서 예선전을 치르는 게 처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남북 대표팀이 만나서 예선전을 치르는 게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좀 궁금한 게 그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 계시면 문자를 한번 주시는 건 어떨까요?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문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응원의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바로 다시 문자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시 20분 됐는데요.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오늘 청주 하늘은 어떻습니까? 네, 매우 따뜻한 날씨고요. 하늘이 맑아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눈이 많이 부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청주에서는 얼마 전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옛 청주 연초제주창에 10일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경연제로 열리는 비엔날레는 올해로 20년인 성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만큼 행사의 내용과 구성을 탄탄하게 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행사장 건물을 모두 리모델링해서 청주 공예 비엔날레 특징을 아는 분들에게는 놀라움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비엔날레는 오랫동안 방치돼 흉물스럽게 변한 건물 외벽을 현수막으로 사용되던 천들을 엮어서 꾸미거나 버려진 CD를 활용해 꾸며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연초 제조창을 문화 제조창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과거 담배를 만들던 생산시설과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지역의 문화 공간인 문화제조창 C가 탄생을 했는데요. 예. 바로 이곳에서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역대 최대 규모는 뭐 볼거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매회 그 해마다 이게 네. 주제가 있잖아요. 네, 올해는 맞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답니다. 예. 이 조선 초기의 유명한 예술가로 안견이 있습니다. 이 몽유도원은 안평대군이 무릉도원 꿈을 안견에게 설명을 한 후 이 안견이 짧은 시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은 현실 세계부터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까지 서사적으로 구사한 작품입니다. 그런 줄거리나 이상향 그리고 꿈을 이번 행사에 접목시켰는데요. 행사장을 둘러보면 이 마치 산책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먼저 관람객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전시관 안에서만 했었다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동부창고가 나오잖아요. 햇볕도 좀 보고 바람도 좀 느끼면서 오감으로 작품 체험을 할 수 있고 공예 비엔날레는 워낙에 청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새로 또 건물도 단장을 했으니까 꼭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4년 전에 왔었어요. 이제 작품이 훨씬 더 신중해지고 그다음에 볼거리가 많고. 이번 주제가 미래와 꿈이잖아요. 그 꿈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미래의 꿈과 그리고 자면서 꾸는 꿈,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야. 종이로 만든 작품을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향도 맡아보고 그 빛이 투과되는 것도 눈으로 보고 코로도 맡고 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베트남 그런 작품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왕의 이런 복장 이렇게 꾸며놓은 게 특이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나아가는 손 잡아주는 손이라 그랬나? 그 작품들이 세계로 나가는 세계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는 것 같아요. 청주 시내가 이런 걸로 또 변신할 수 있는 거라서 가슴속에 남았어요. 청주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화면에 작품들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멋지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감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야외로도 나가기도 했고 작품들이 또 뭐 냄새도 나고 뭐 네. 특이한 것들이 많은가 봐요. 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1000여 개가 넘는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모두 둘러보고 나면 각자 나름대로 인상 깊은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네. 저는 이 찻잔과 주전자 형상을 한 대형 설치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작은 찻잔과 주전자, 그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은 오브제들이 모여 거대한 규모를 이룬 이 작품은 나이지리아 작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면 강홍석 작가의 우리 모두의 것 낯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옛 연초 제주창에는 수많은 창고가 있는데 그동안 사용되지 않던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를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공간에서 모인 물건들을 전시를 했고 또 이 장소에서 모인 먼지를 모아서 캠퍼스에 담기도 했습니다. 작품들이 특이하고 멋져서 일단 네. 눈으로 보기에도 볼만한데 네. 그래도 뭔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행사장에 이 작품 설명하는 안내인이 있습니까? 네, 그거를 바로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올해는 전문 도슨트 그리고 시민 도슨트, 청소년 도슨트가 있습니다. 네. 모두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자세하게 작품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산책 코스처럼 되어 있는 행사장에서
작품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엔날레의 주 무대는 문화재두창 C지만 정북동 토성과 고가 그리고 청주 향교에 가도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역사 문화 공간에 연계 전시관을 꾸려서 도심 곳곳에서도 공예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스웨덴, 인도 등 17개 나라 160개 팀의 수준 높은 공예 작품 10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안재영 예술감독 얘기 들어보시죠. 네. 도스트들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85%가 공예고요. 공예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은 꼭 공예 재료와 관련된 작품들을 산책길을 걷듯이 요구해서 환상적인 장소가 될 수 사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비엔날레가. 이게 아마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100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베니스 비엔날레처럼 이게 청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의 어떤 역사적인 거나 유사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옆에 보면 청주상 지금은 대성고인데요. 출신들 졸업하신 유수한 대가들이 여기 출신들입니다. 윤영근 선생이나 박노수 선생이나 김봉구 선생님이나 그런 작품들은 창고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작품들이에요. 먼지바람이 많은 것들을 다 제가 역사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동부 창고에 청주의 방이라고 특별히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 청주를 거슬러 오고 청주 출신들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또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정말 몽이동 같은 꿈 같은 비엔날레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10일의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네. 문화재두창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1일 동안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비엔날레가 공예의 기능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공예의 가치와 지향점을 보여주는 담론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관람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행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 번은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또 한 번은 혼자 생각을 하면서 관람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가보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 지난주에도 또 소개가 됐었는데 네.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 외에 보은의 대추축제 소식도 짧게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보은군 뱃들공원 일원에서 보은 대추축제가 열립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보은의 대추를 맛볼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품종의 대추와 여러 가지 체험, 그리고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소싸움 대회도 함께 진행이 되니까 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안동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안동은 간고등어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문어도 유명하군요. 네. 이 안동에서 문어 대축제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동에선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문어를 꼭 올리는데요. 예. 이 문어는 한자로 그럴 문자를 쓰다 보니 글을 아는 선비가 먹는 고기로 정착돼 안동에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어를 최고 음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동 사람들의 문어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고요. 문어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도 안동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릴 때 말린 문어다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씹어야 되는데요. 네. 치아가 좋았나 보죠? 아, 예. 네. 이 안동 문어 축제 지금은 끝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열리면서 지금은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안동에선 연중 내내 문어 골목에서 싱싱한 문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 문어 시식을 비롯해 문어 다리를 닮은 가래떡을 200m가량 상인과 손님이 함께 뽑는 가래떡 퍼포먼스를 벌였고요. 문어 장바구니 만들기 체험 외 특별 할인 판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문어 대축제가 열린 그 현장 소리로 담아왔습니다. 네. 안동 중앙시시장 문어 간고등어 최고! 최고! 자, 여러분 절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여기가 와서 맛있습니다. 요 앞에 요 하고 요 뒤에 하고 문어가 요 친장 최고 잘 되는 것 같아. 마고도 장사꾼 오면 요 나온다고. 우리 안동 문어 어머니 어때요? 첫째는 맛도 있고 쫄깃쫄깃함도 있고 식감도 부드럽고 좋고 딴 데 거보다 안동 문어가 뭐 큰일이 있을 때 1등으로 문어부터 사. 뭐 생일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뭐 가족이 많이 모일 때
그렇게 뭐 시장을 많이 갖다 놓고 이러니까 금방금방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맛있다고 봐야겠죠. 삶기를 잘 삶아가지고 오돌오돌하게 잘 삶아야 돼. 삶는 데 서로 기술이 있어야 돼. 과거에 바닷가에서 수산물이 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었어요. 그때는 냉장이나 냉동 시설이 없어가지고 가장 부패하지 않는 어물들이 내륙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안동 강고등 같은 경우에 염장을 하면 되지만 문어 같은 경우에는 염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어가 사실 이게 부패가 빨리 안 돼요. 거기서 살았는 걸 잡아가지고 이까지 오면은 기절 상태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어를 삶아서 그때 드시고 이랬는데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 안동 대표 음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화면에 보니까 네. 크고 싱싱해서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네. 그 문어 골목이라는 곳에는 문어 파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한 18군데 정도 되고요. 예. 안동에선 큰 일을 치를 때 문어를 가장 먼저 사고 납니다. 아하. 그러면 이 안동 문어가 여느 지역과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지요? 네, 삶는 시간과 간을 맞추는 게 가장 그래요? 중요한데요. 앞서 네. 그 어떤 분이 삶는 걸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지 삶는 기술이 어떤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 킬로수에 따라서 네. 1kg에서 3kg까지는 7분, 또 5kg에서 10kg까지는 12분, 10kg 이상은 17분 가량 이렇게 삶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어 맛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안동 중앙시시장에서 문어를 파는 한 상인의 말에 이어서 문어 축제를 연 김석배 상인회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담았습니다. 네. 안동 문어는 간을 우리 맞추는 거, 그다음에 삶는 시간 그런 방법 때문에 안동 문어가 아주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식감도 있으면서 그렇죠. 적당하게 좀 짭조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안동의 우리가 유교 문화,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그 문어 먹물로 글씨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이라든가 요럴 때 먹물로 쓰는 그 유래 때문에 안동의 문어가 가장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상, 차례상 이런 데 다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60-70% 정도 가까이가 돼요. 안동에서 문어 소비를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죠.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안동 특산품이나 대표 음식으로서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한다라는 그런 명품 선언을 했어요. 유통 과정이 최소화해가지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현재 우리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을 우리가 수행하는 시장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은 중기청에서 전통 시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환인데, 그게 상인 역량 강화 그리고 고객 편의 제공, 요거를 수행을 우리가 잘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여튼 우리 상인들 앞으로 열심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안동 문어 확실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찜닭 간고등어만 알고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안동 문어도 기억하시겠어요. 네, 앞으로 안동 중앙시시장은 문어골목 명품화를 통해 안동 문어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릴 계획인데요. 예. 오돌오돌하면서도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안동 문어,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2월까지가 가장 네. 맛있다고 하니까요. 안동에 오실 때 많이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네요, 벌써. 네, 예.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봉원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3시 33분 됐는데요. 이 퀴즈 정답과 함께 응원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평양에서 펼쳐지는 남북 축구 대결. 이 대결은 2022년 월드컵이 열릴 예정인 이 나라. 그러니까 오늘 그 축구 대결은 그 나라 월드컵 예선전인데 바로 이 2002년 월드컵 개최지는 어디인지 그 나라 이름을 맞히시는 겁니다. 9325님, 딱딱한 인조잔디 위에 응원단 하나 없이 5만 북한 관중 앞에서 경기 아무쪼록 부상 없이 무사귀환하시길 바란다고요. 4088님, 대표팀 출국할 때 어깨 무겁게 갔는데 웃으면서 돌아오기 바란다고. 7278님은 중계를 볼 수 없어 아쉬워요 하셨고, 0431님, 승승장구해서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 올려주길 기원한다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4967님도 온 국민이 응원한다고 하셨고요. 1188님, 이 북한과 예선전 볼 수 없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북한도 하루빨리 개방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7900님, 우리 선수들 응원 없는 시합으로 기죽지 말고 화이팅 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정답과 함께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날씨는 맑지만 아침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설악산에 첫눈이 관측됐고 서울의 아침 기온 8.8도를 보였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는 곳이 많아서 여전히 쌀쌀하겠고 내일도 서리가 내리거나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해와 남해 파도까지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단풍 색깔에는 온도와 습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고 밤 날씨가 서늘한 일교차가 큰 이런 날씨가 단풍 들기 좋은 조건인데요. 설악산은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듯하고 내장산은 11월 초에 절정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 오늘 오후쯤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등 3도에서 12도의 분포, 철원은 3도, 세종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등 19도에서 22도로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낮에 일사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경상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6도, 습도는 42%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2시간째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차끼리 부딪힌 후에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인데요. 2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오창 분기점부터 3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더 가선 서청주 부근에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충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 여파까지 더해져서 충주 분기점 일대 3km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고요. 창원 방향으로도 충주 분기점 부근과 연풍에서 4km 구간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금광 3터널 사고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안성맞춤 휴게소부터 5km 구간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각 시행됩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신속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 간에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조 전 장관이 어제 복직 신청을 했고 오늘 부총장 전결을 거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9차와 10차 사건 사이 4개월여간 청주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제주도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 30분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 중계 영상을 DVD에 담아 우리 측 대표단에 출발 직전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설악신문 김주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축소로 인해서 과당 경쟁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과거 유령공항으로 불려지던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 항공사가 연내 채용을 위해 시범 운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승무원 채용과 국내 취약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승무원 채용 문제 하나 있고 또 국내선 취약 문제 하나 있고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짚어주실 텐데 일단 그 신규 항공사 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강원도를 연고로 지난 3월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이 항공사는 현재 납입 자본금은 400억 원이고 이제 항공기 한 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네. 100여 명의 직원들이 지역에서 취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도전에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취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국제선은 대만 노선이 확정이 됐고 국내선은 미정인데요. 애초에 이달 중 이제 국내선 취항을 한 후에 12월 국제선 취항 예정이었는데 네.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 운항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범 운항에 들어가서요. 모든 예. 일정을 마친 상태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제까지 제주, 김포, 무안 노선에 대한 시범 운항을 통해서야 항공기 안전과 운항 능력 검증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그 최근에 승무원 채용 관련해서 논란은 어떤 논란입니까? 네, 이 항공사가 지난 2일입니다. 기내 고객 서비스 및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 승무원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방송 촬영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값진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합격이 확실하지 않은 채용을 전제로 방송 촬영을 강요한 것은 취업이 절실한 승무원들의 입장을 기업 홍보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예. 실제 확인한 결과 이 항공사는 본 채용은 지상파 또는 종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될 예정이라는 공지와 함께요. 네. 자기소개서 영상과 영상 촬영 동의서 및 첨부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하. 포함이 돼 있어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지원한 사람들 정말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예.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온 지 이틀 후에 이 항공사의 전형 내용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네. 한 청원인은 항공사에서는 영상의 촬영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어허. 말로 채용이 확실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 대외적인 자료를 남길 수 없도록 만든 전형이라고 어허.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 이 선량하고 간절한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반 사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예.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일반 지원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해야만 객실 승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통한 항공사의 갑질을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하면서 수탈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항공사는 어떤 입장인지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도마에 오르면서요. 방송 촬영을 전제로 한 전형 조건을 취소하고 네. 그 이외에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엔 안 나가는 겁니까 더 이상? 그렇습니다. 촬영도 안 하고? 예. 예, 우선은 이제 갑질 논란이 의심되는 채용 공고 역시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사는 입장문을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강원도와 관광 홍보를 위해서 기획했지만 의도와 달라져서 지원자들을 회사 순으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 현재 공고 중인 채용은 방송 미션 전형 없이 예정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 국내선 취항 문제 이건 뭡니까? 네, 이 항공사는 당초 국토부에 항공운항 면허를 신청하면서 국내선 제주 노선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국토부가 현재 이 항공사의 제주 노선 취항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선 취항이 이제 급하게 11월 달에는 취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노선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주 노선하고 또 동남아 노선으로 몰리다 보니까 국제선 동남아 노선은 이제 취항이 가능해졌는데 네. 제주 노선이 좀 지금 본인들이 애초부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국토부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양양공항에는 또 소형 항공기가 지금 제주와 김해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세 그 소형 항공기가 이제 그 소형 항공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가 이제 제주 노선을 가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 이착륙 스케줄 중에서도 간신히 이제 어렵게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게 또 이것보다 규모가 큰 저비용 항공사가 또 제주 노선을 뜬다. 그러면은 또 과당 경쟁이 그렇죠. 그 조그마한 공항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 아닌 논란이 또 겪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세 번째 도전에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취항 승인을 받은 이런 항공사인데 취항도 하기 전에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항공사? 우선 뭐 국내선 취항 빨리 확정을 해야 되고요. 예. 여기 저 제주 노선도 하루속히 결정을 해서 혼선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겉으로는 저비용 신규 항공사 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항공사의 안정적인 취항을 위해서는요. 네. 자본력 검증 공개와 함께 운항 경쟁력 등 공개적이고 좀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밝히는 또 수순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신문의 김주현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학, 영화, 음악이 탄생한 배경지를 포함해서 한 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원과 영감에 큰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제 단풍 구경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단풍을 노래한 시인들을 좀 만나보는 시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단풍 명소 하면 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그 설악산, 뭐 내장산, 오대산, 뭐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뭐 백암산, 계룡산. 네. 청남대와 홍천 은행나무 숲길도 이제 그 단풍 숲으로 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올해 첫 단풍은 지난달 말 설악산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경기도, 경상도를 지나서 충청도, 전라도를 이제 남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제주도는 오늘이 첫 번째 단풍이 드는 시기라고 하네요. 오늘이요? 네. 예. 이렇듯 이제 온 산하가 단풍에 물드는 시절이라서는 한 곳을 콕 집어서 이제 소개하기 좀 그래서 예. 대표적인 그 단풍시 한 두 편을 소개하면서 단풍 명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단풍여지도라고 매주 금요일 10월 한 달 동안 이 단풍의 명소들과 함께 또 단풍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월 초까지 이제 단풍 절정이라고 하는데 그 단풍 드는 풍경을 보면서 서늘한 바람 맞으면은 정말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지 않겠어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게 행복 그 자체죠. 그러게 예. 말입니다. 예. 예. 뭐 행복이 가까운 데 있죠. 뭐 단풍 보면서 그 황홀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면 그 행복 같은데 그 단풍 시를 먼저 한 편 감상을 해볼까요? 네. 그 너무 유명한 시인데요. 김영랑 시인의 그 오메 단풍 들건네가 네. 제목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제가 예. 먼저 낭독하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김영랑. 오메 단풍 들건네. 장광에 골부른 감잎 날로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메 단풍 들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잦으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 들건네. 오메 단풍 들건네. 이 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네. 괜찮았습니까? 아유, 좋았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시를 읽어보니까 단풍 등 풍경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 시어들이 있었어요. 네. 장광에 골부른 감잎 날로와. 이거 좀 해설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시를 눈을 감고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붉어지는 듯 하네요. 그러세요? 예. 여기서 이제 장광이란 장독대를 말한다고 해요. 장독대. 예, 장이 담긴 항아리를 보관하는 장소. 예. 골부른 이것은 짙게 붉은, 짙붉은 뭐 이런 새빨간 이런 뜻. 그렇습니다. 네. 날로와는 날아와 이런 뜻이고요. 예. 이게 바람이 잦으어서 할 때 잦으어서는 잦아서. 잦아서. 바람이 예. 이제 자주 불어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잦아서 걱정이리라는 시기는 이 핵심 키워드인데 그 누이의 마음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 바람이 잦아서 걱정이다.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이것이 이제 누이의 마음을 이제 표현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걱정은 걱정이지만 또 추석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달려 있는 거죠. 담겨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누이는 뭔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추석이 내일 모레라는 말은 이제 추석에 잔치상을 차리고 또 이제 풍년이 들어야 되고 예. 잔치상을 또 차리려면 그런데 바람이 너무 잦아서 즉 태풍이 좀 불까봐 네. 이 농사가 걱정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톤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운 투로 오음에 단풍 들겄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걱정스러운 투로 읽으니까 예. 시의 묘미가 더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그냥 단풍 드는 풍경이 좋아서 지르는 감탄이려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걱정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었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 단풍시 만나고 있는데요. 작품 하나 좀 더 만나볼까요? 네네. 이번에는 그 백석 시인의 단풍이라는 시를 한번 만나보시겠는데요. 네. 함흥의 영생고보 교사 시절에 본 단풍을 노래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또 낭송해 보겠습니다. 단풍 백석 빨간 물 짙게 든 얼굴이 아름답지 않느냐. 빨간 정 무르녹는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냐. 단풍 든 시절은 새빨간 웃음을 웃고 새빨간 말을 지질댄다. 어디 청춘을 보낸 서러움이 있느냐. 어디 늙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더냐. 재화가 한껏 풍성하여 10월 햇살이 무색하다. 사랑에 한창 익어서 살찐 띠두른 몸이 불탄다. 영화의 자랑이 한창 현란해서 정정한 하늘이 눈부셔야 한다. 10월은 단풍이 얼굴이요 또 마음인데 10월의 단풍나무도 높다란 낭떠러지에 두 서너구로 비스듬히 고개 내밀고 외로이 서서 한들거리는 것이 그것이로다. 10월 단풍은 아름다우나 사랑하기를 삼갈 것이니 울어서도 다하지 못한 독한 원한이 빨간 자주로 황홀하게 빛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이 시를 그 옛 말투 사투리가 섞인 그 원래 작품 말고 이 현대어로 고친 작품을 제가 낭송했어요. 일단 제가 좀 잘 이해가 돼야 듣는 분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이 사투리 시인 김영랑 시인이나 백석 시인이 두 분 다 사투리 시인으로 유명하세요. 네. 네, 워낙에 사투리를 쓰시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그 맞춤법이 정돈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잘 없고 뭐 빨간도 빨간 이제 지금은 그렇게 쓰지만 발간 이렇게 이제 써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지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황홀할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모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를 이제 우리말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이라기보다도 그리고 앞서 이제 지줄된다라고 제가 그대로 옛말 그대로 표현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에는 뭐 짓거려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짓거리다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지줄된다 이러면 좀 다른 시에도 있죠. 지줄된다. 향수던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어쨌든 아무 걱정 말고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할 때 너무 독하게 상처받을 정도로는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작품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 뭐 가을은 책 읽기도 좋지만 뭐 사랑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그 김영랑 시인의 그 아까 낭송하셨던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라고 하는 이제 시도 알고 보면 좀 사랑시로 이렇게 구애시로 읽힐 수도 네. 있습니다. 이게 예, 뭐 단풍 드는 마음처럼 이제 이게 붉어지고 오메 단풍 들겄네 하면서 누이가 또 어떤 여자 또 뭐 첫 예.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영랑 시인이나 백석 시인 두 분 다 또 사투리 시인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도 많이 하신 분들이시죠. 예. 예,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신 그 낭만적인 분들이라서 그렇군요. 예, 시를 연애시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들을 읽기 전까지 그저 풍경으로만 다가왔던 단풍잎이 뭔가 좀 의미를 가지고 이 마음속에 좀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단풍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디 뭐 즐겨 찾는 명소 있으세요? 저도 뭐 단풍 구경을 자주 갈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만은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있는 가야산, 예, 이제 그곳이 좀 마음이 끌리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고은 최치훈 선생이 응가하면서 돌을 닦던 그 홍유동 계곡이 거기 있습니다. 네. 이 홍유동이라는 이름부터가 계곡길의 단풍잎이 너무 붉어서 흐르는 물조차 붉게 보인다 해서 붙여진 그래서 이름이라고 해요. 홍유. 네. 네네. 가야산 소리길이라고 해서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 입구서부터 한 네. 6km 정도 구간 트레킹 코스가 이제 조성돼 있는데, 네. 예, 이 최치훈 선생 생각하면서 예, 가면 단풍 구경하면 알겠습니다. 너무 좋을 듯합니다. 예, 단풍의 계절 가을에 이 낭만적인 단풍시와 또 단풍 명소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보경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월드컵이 열릴 예정인 나라 바로 카타르. 예. 많은 분들 정답 주셨고요. 응원 문자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중계는 못 보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